잘 부탁드리고 또 한국에서 연락이 오면 또 기업 쪽이나 연구자분들과 잘 교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영 교수님 음,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교수님 발표 자료 공유해 주시고 시작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자료? 네, 잘 보입니다. 네. 잠시만요. 이, 음,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음, 네. 됐습니다. 혹시 자료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먼저 저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어, 저기 키아트 그리고 퍼듀 코리아 저희 센터 특히 전방국 교수님 그리고 유한일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고분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제약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저희가 하는 연구 중에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원래 그 고분자 사이언스, 폴리머 사이언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고, 고분자를 응용해서 어떻게 하면 어, 제약 제품, 그다음에 바이오메디컬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가 그쪽 분야의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분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제약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기 그림에 간단히 정리되어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제약 제품이라고 그냥 일괄해서 일괄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제로 액티브 인그리디언트, 실제 제약 제품은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요. 어, 간단히 분자량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작은 분자량을 가지는 제약 제품도 상당히 많지만 펩타이드 계열이나 아니면 거대 분자, 특히 단백질이나 심지어는 DNA, RNA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제약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연구하는 주제는 그러한 굉장히 넓은 영역의 제약 제품을 다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낮은 분자량의 제약 제품의 경우에는 고분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 방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거대 분자 프로틴 드러그 같은 경우는 프로틴은 사실은 세컨더리 스트럭처가 굉장히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고분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안정성 향상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분자 사실은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치료제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어, 아주 깊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좀 하이 레벨에서 간략하게 저희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접근 방식은 어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단백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제 신문에 난 내용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한국이 어, 다른 여러 분야, 특히 IT, 방위산업, 항공, 제조, 자동차 그런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진짜 세계에서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데 다른 분야하고는 달리 제약이나 바이오메디칼 쪽은 사실은 어,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이 큰 시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다 그러면 시장 특성상 이 레귤러터리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 또는 유럽 그쪽에 있는 오르가나이제이션하고 파트너십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어, 더 좋은 그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특히 이 제약 바이오 쪽 어, 분야에서 저희 미국에 있는 대학 그리고 오르가나이제이션 특히 한국 연구자분들하고 많이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어, 네, 콜래보레이션 그리고 파트너십이 많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 단백질 안정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물질은 이 소위 말하는 블록 공중합체 물질이고요. 예를 들면은 이 아크로님 그 약자인데요. 피니팸 알킬 서브스티튜트 된 아크릴 아마이드 물질이고요. 그거를 수용성 고분자 폴리에틸렌 글라이콜하고 같이 컨주게이션을 시켜서 개발한 물질을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면 프로틴 드러그가 공기 중에 노출되는 확률을 굉장히 낮추어 줘서 그런 이유로 그런 메커니즘으로 그 액티브 인그리디언트 고분자 프로틴 드러그가 안정성이 향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제약 마켓은 굉장히 크고요. 한 1.6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국으로 계산을 하자면 한 1,700조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제가 계산이 되고요.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바이올로직스 중에서 특히 소위 말하는 프로틴 바이올로직스만 치더라도 한 400, 원화로 계산을 하자면 한 450조 규모의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라든지 그리고 특히 요즘에 한국에서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약진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신문상에도 많이 보이고요. 그런 것 같은데 그 소위 말하는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깃이라는 제품들 많이 개발돼서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들하고도 어, 라이센싱 계약을 하는 케이스도 많이 신문에 보고가 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틴 드러그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과제인데요. 최근에 이 분야 연구자분들이 특히 많이 그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많이 하기 시작하신 내용인데요. 프로틴 드러그는 보통 이제 바이오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는데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퓨리피케이션 그리고 포뮬레이션, 매뉴팩처링 과정을 거치다 보면 각 단계에서
거의 그 피할 수 없는 프로틴 드러그가 다양한 종류의 그 계면 인터페이스에 노출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에어워터 인터페이스, 공기 표면, 공기와 물 표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기기를 써서 이 제품을 매뉴팩처링을 한다고 하면 그 고체와 액체 상태, 솔리드 리퀴드 인터페이스, 그런 인터페이스들의 노출이 많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그 프로틴 드러그, 엔티바디나 뭐 이런 프로틴 드러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논문에서 그 리포트한 내용은 이 경우는 이제 엔자임 계열의 프로틴인데요. 크라이오 EM이라는 방법을 써서 실제로 이 프로틴들이 용액상에서 공기에 노출됐을 때 이 프로틴들이 과연 공기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는지 그거를 실제로 실험적으로 측정을 했고 이 공기에 노출된 저기 프로틴들이 구조가 혹시 변형이 생기나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더니 그 공기에 노출된 프로틴들이 상당수가 대부분이 디네이처레이션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리포트를 한 가지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이제 프로틴 세라피틱스들은 단순히 그 제형을 보시면 프로틴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첨가제, 익시피언트들이 들어가는데요. 그중에서 소위 말하는 계면 활성제, 설팩턴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주요한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터페이스와의 그 인터랙션을 미니마이즈 시켜준, 줄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설펙턴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제약이나 이 바이오메디칼 산업 분야 전반적으로 굉장히 컨서버티브해서 사실은 설펙턴트 중에 성능만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을 쓸 수 있는데도 기존에 많이 써왔던 물질을 그냥 계속 사용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 레귤러토리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분야가 굉장히 컨서버티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예를 들면 계면 활성제가 소위 말하는 폴리솔베이트라는 계면 활성제인데요. 또는 이제 폴록사머라고 이것도 블록 공중합체 물질인데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물질이고요. 폴리솔베이트는 사실은 그 솔비톨이라는 자연상에서 제조될 수 있는 바이오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조될 수 있는 원료를 이용해서 제조되는 물질인데 사실은 이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폴리솔베이트라는 설펙턴트가 고분자의 그 구조 변형을 상대적으로 많이 늦추어 주거나 낮추어 준다는 결과들은 이미 실험적으로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나 이론적으로 많이 규명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설펙턴트가 프로틴을 구조를 예를 들면은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같은 프로틴들을 어, 안정화시켜주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리포트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 구체적으로 과연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폴리솔베이트가 이 프로틴의 안정화에 아이디어란 물질인가 그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사실은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예를 들면 FDA에서도 이 폴리솔베이트에 대한 그 자체적인 연구를 해서 문제점이 사실은 리미테이션과 문제점들이 많이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 물질은 그런 폴리솔베이트의 단점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물질을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개발을 했고요. 이 폴리솔베이트란 계면 활성제가 그 프로틴의 구조를 안정화시켜주는 네, 질문 있으신가요?
그 폴리솔베이트가 그 단백질의 구조를 안정화시켜주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계면활성제가 예를 들면은 물과 공기 사이의 표면에 가서 코팅을 시켜줘서 계면활성제가 그 단백질이 표면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게 그걸 막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안정화를 시켜주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 인자로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여기 surface pressure라는 특성인데요. surface pressure는 다른 게 아니고 파이 제가 노테이션을 써서 여기 표현을 했는데요. 어, 그 계면 활성제가 코팅된 인터페이스의 표면 장력 과 표면이 코팅되지 않은 순수한 물 표면의 표면 장력, 그 차이를 상관값을, 차이값을 보통 서피스 프레셔로 정의를 하는데요. 그 값을 이용하면은 이 계면 활성제가 에어워터 인터페이스에 어느 정도 코팅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가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 폴리솔베이트라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물질은 보통 서피스 프레셔가 15 mN per 미터 정도의 값을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이 값을 더 훨씬 높여줄 수 있는 물질을 저희가 찾아서 연구한 결과 알아낸 물질이 피니팸이고요. 피니팸 PG 같은 블록 공중합체의 경우는 이 서피스 프레셔가 거의 30 레벨까지 올라가는 거를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피니팸이라는 저희 물질은 공기 표면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폴리솔베이트의 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성능 분석을 해보면 여기 이제 실제로 저희가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IgG 프로틴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 결과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이 y-axis는 공기 표면 때문에 생기는 단백질의 애그리게이션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구체적인 퀀터테이티브한 값은 뭐 그렇게 여기서는 중요한 값은 아니고요. 그 상대적인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X축은 이 설펙턴트나 저희 고분자의 농도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고분자나 설펙턴트를 넣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보이는 필드 서클로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이제 보통 저희가 컨테이너에 단백질 용액을 담아서 측정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저희가 코티드 되지 않은 공기 표면이 있는데 그 표면이 실제로 프로틴의 애그리게이션을 뉴클리에이션 시키는 역할을 해서 여기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단백질들이 애그리게이션이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디네이처레이션이 되고요. 실제로 같은 실험을 동일한 실험을 공기 표면이 없는 방식으로 없게 만들어서 실험을 하면 상대적으로 이 애그리게이션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설펙턴트를 써서 과연 이 공기 표면 때문에 생기는 애그리게이션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 농도에 따라서 보면 저희 기존의 폴리솔베이트를 보면 농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농도를 높여줄수록 애그리게이션을 낮춰주는 효과가 증가되지만 그 이펙트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요. 저희 고분자를 쓰면 굉장히 낮은 농도에서도 그 공기 표면 때문에 생기는 애그리게이션을 거의 완벽하게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피스 프레셔가 2배 정도 되는 그 효과, 그 원인에 의해서 저희 고분자가 실제로 고분자의 단백질의 엔티바디의 디네이처레이션 되는 이펙트를 굉장히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사용한 이 물질 피니팸, 알킬 서브스티튜티드 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인데요. 실제로 바이오 머티리얼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는
굉장히 파퓰러한 물질이고요. 실제로 논문상으로도 많이 연구가 돼서 발표가 된 물질이지만 아직까지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FDA 승인된 제약 제품, 그러니까 이 피니팸이란 물질을 써서 나온 제약 제품은 없고요. 그래서 어, 포텐셜리 저희가 궁금했던 것은 이제 이 물질이 과연 안전한지, 사람 인체에 해로운 건 아닌지. 그래서 논문상으로 보면 실제로 그 톡시컬러지 스터디가 많이 돼 있고요. 알려진 바로는 전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간단히 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희가 개발한 이 물질을 쓰면 프로틴 테라피틱스의 안정성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는데, 어, 그게 왜 중요한지는 뭐 사실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그 제약 제품의 어, 단순히 성능뿐만 아니라 availability 그리고 환자의 compliance. 예를 들면은 환자, 특히 이제 병원에서 제약 제품을 사는데 작은 양을 여러 번 구매하는 게 아니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매해서 어, 오랫동안 스토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왜냐하면 스테빌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 세이빙이 되고 어베일러빌리티가 현저하게 증가되고, 어, 또 이제 그 스토리지 때문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제약 마켓까지 더 많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수 효과가 있을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패턴트를 파일한 상태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희망은 한국에 최근에 이제 에,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나 엔티바디 드러그 컨저겟 또는 뭐 바이오 매니팩처링 쪽으로 굉장히 잘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신데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 인그리디언트로 어, 동일한 액티브 인그리디언트를 쓰지만 저희 성능이 향상된 고분자를 써서 스테빌리티 증가를 통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제약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협업을 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스몰 몰레큘 드러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과제인데요. 그 고분자가 이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고분자를 일종의 이제 매트릭스 물질로 사용을 해서 그 스몰 몰레큘 드러그들이 그 방출되는 속도를 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늦추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롱 액팅 인젝터블 포뮬레이션,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그 장기 지속형 제형을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폴리락틱 코글라이릭 애시드, 글라이콜릭 애시드, PLGA라는 물질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PLGA라는 물질이 다 아시겠지만 이 소위 말하는 락틱 애시드와 락타이드와 글라이콜라이드라는 두 가지 모노머를 공중합 고분자로 만들어서 어, 그 익시피언트, 릴리즈 컨트롤 에이전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PLGA가 실제로 지금 제약에 쓰이는 고분자로서는 가장 인기가 좋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고요. 현재까지 FDA 승인된 25개 이상의 제약 제품에 이 PLGA가 그 릴리즈 레이트 컨트롤링 에이전트로, 그러니까 방출 속도를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몇 가지 이제 예로 보여드리는 제품들에서 그 PLGA가 실제로 사용이 되고 어, 있고요.
이 인젝터블 드러그, 그러니까 장기 지속형 특히 인젝터블 드러그는 뭐 실제로 이 자체로서 굉장히 큰 마켓이고 거기에 PLGA가 중추적인 그 PK 파이머코키네틱스를 컨트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PLGA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80년대 후반, 1989년에 그 다케다 에봇이라는 회사에서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 루프론 디포라는 제품을 처음으로 상용화를 해서 그 프로스테이트 캔서 치료제로서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35년 이상 PLGA라는 물질이 이 분야에서 사용이 되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서프라이징하기도 한 건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실은 리미테이션 그리고 단점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도 한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점은 PLGA로 이 장기 지속형 제형을 만들면 여기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그 드러그가 릴리즈된 양을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하면 보통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프로파일이 이런 형태를 가진다는 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초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물이 대부분의 경우 방출이 되고요. 그거를 이제 미국 영어로 Initial Burst Release라고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약물 방출이 이루어지는데 이 Initial Burst Release가 상당히 언디자이어블한 현상인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프로파일을 실제로 몸속에 그 제약 제품이 분포되는 그 농도를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 플롯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니셜 버스트가 생기면 초기에 굉장히 많은 양이 컨트롤되지 않은 방식으로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톡식 스레시홀드보다 높아지게 되는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환자한테 위험할 수 있고 그런 염려, 컨선이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그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포뮬레이션 개발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파라메터를 이제 컨트롤해 가면서 이 방출 속도를 제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굉장히 좀 서프라이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프라이징한 측면은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PLGA라는 물질은 이 두 가지 모노머 락타이드와 글라이콜라이드라는 두 가지 모노머를 같이 공중합해서 만든 고분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노머가 실제로 고분자 분자 구조 상에서 어떻게 배열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물질적인 특성 그리고 약물 방출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이 사실은 거의 최근까지 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가 안 되고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이 물질이 계속 여러 이 제약 제품 제형에서 사용되어 왔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그룹에서 저희 그룹에서 거의 세계 최초로 이 두 가지 모노머의 이 구조, 배열 순서를 어, 통계적으로 스타티스티컬리 컨트롤할 수 있는 합성 방법, 합성 공정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요. 어, feed rate controlled polymerization이라는 테크닉인데요. 저희가 어, 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산업체에서 생산되는 PLGA는 소위 말하는 배치 리액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배치 리액터들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데요. 저희는 그 화학 공정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그 세마이 배치 리액션 메소드의 함수로 지속적으로 이 주입을 시켜줌으로써
이 시퀀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입 속도를 빨리 하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 시퀀스 배열이 굉장히 넌 유니폼한 상태로 고분자를 합성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 주입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시켜주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스타티스티컬리 균일한 분자 모노머 배열을 가지는 고분자를 합성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두 가지 극과 극의 고분자 배열을 가지는 물질을 가지고 저희가 어, 예를 들면은 항암제 파클레탁셀이라는 항암제를 담지를 해서 나노파티클 형태로 그 항암제의 방출 속도를 측정을 했더니 유니폼하지 않은 그리디언트한 경우와 유니폼한 경우에 굉장히 크게 그 방출 속도 특성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예로 보여드리는 제형은 실제로 이제 한국의 그 삼양사라고 제약회사에서 그 제넥솔 PM이라는 파클레탁스를 기반으로 한 그 나노 예, 캐리어 시스템을 실제로 상용화를 한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모방한 비슷한 제형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비슷한 제형이지만 저희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모노머의 시퀀스를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 약물 방출 특성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비슷한 얘긴 한데요. 나노파티클 안에 추가로 그 칼슘 텅스테이트라는 소위 말하는 라디오 루미니센트 나노파티클을 같이 담지를 해서 약물을 방출하는데 이 경우는 이 나노파티클 때문에 약물 방출이 그 엑스레이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레디에이션을 조사를 시켜주면 약물 방출이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그런 제형인데요. 이 경우는 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모노머 배열에 따라서 약물 방출 특성이 여전히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까의 경우는 어, 그리디언트한 경우가 굉장히 빨리 방출되는 거를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이 경우는 거꾸로 그리디언트한 경우가 오히려 방출 속도가 늦어지는 거를 저희가 관찰을 했고요. 어, 동일한 고분자인데 PLGA 고분자인데 이제 마이크로 파티클 형태로 제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항암제 파클리텍스를 방출을 시켜보면 이 경우는 아까 나노 파티클 첫 번째 보여드리는 경우와 비슷하게 그리디언트한 경우가 방출 속도가 다시 빨라지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분자 구조 모노머 시퀀스 모노 배열에 따라서 이 약물의 방출 속도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형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이 미국의 파마스티컬 산업체들이 제형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 시퀀스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 시퀀스에 대한 고려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뭐 동일한 거분자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용성 거분자 PEG를 같이 컨저게이션 시켜서 합성을 하면 그 온도 민감성을 가지는 하이드로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하이드로젤의 그 솔젤 트랜지션 특성도 이 모노머의 배열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이 온도 민감성 이제 하이드로젤의 경우는 이제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몸속에 예를 들어서 주입을 시키면 체온 상태에서는 그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 찐득찐득한 고체 특성을 가지는 어, 젤로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시추 하이드로젤 방법을 이용한 드러그 딜리버리나 뭐 우운드 힐링 같은 애플리케이션 실제로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고요. 근데 저희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제 PLGA 시퀀스가 이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그 PLGA 를 기반으로 한 장기 지속형 제형을 개발하시는 회사들이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분들하고도 저희가 협업이나 파트너십을 해서 같이 많이 일을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두 가지 아까 이제까지 말씀드린 프로젝트의 경우는 이제 고분자를 어떻게 보면 이제 헬퍼 그러니까 액티브 인그리디언트는 따로 존재를 하고 고분자는 액티브 인그리디언트의 안정성이나 아니면은 방출 속도를 제어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고분자를 개발을 하는 그런 과제였고요. 이 세 번째 경우는 사실은 고분자 자체를 치료제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과제인데요. 특히 이제 그 렁에 저희가 사실은 저희 인체 내에 그 계면활성제가 존재를 하는데 그 계면활성제가 그 허파과리에 있는 공기와 물 표면을 코팅을 해서 표면 장력을 낮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면활성제 저희 내추럴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렁 서펙턴트가 예를 들면은 뭐 인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비드 19 같은 인펙션 등에 의해서 그런 자연적인 계면 활성제가 파괴가 되거나 디액티베이션이 될 때 저희가 호흡 곤란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면 활성적인 특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는 고분자를 개발을 해서 치료제로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추럴한 서펙턴트가 없으면은 그게 질병인데 영어로는 그 질병을 이제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이라고 하고요. 신생아 특히 미숙아에서 굉장히 흔한 질병인데 왜냐하면은 한 26주 내지 30주 이내 임신 26주 내지 30주 이내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이제 허파 그 티슈가 완전히 성숙해지지 않은 상태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미숙한 상태에서는 그 아기 허파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호흡하는 데 필요한 내추럴한 서펙턴트가 생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 생기고 실제로 예전에는 미숙아들이 사망하는 주 요인이 이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eonatal, NRDS 때문이었고요. 근데 실제로 현재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그 미숙아들이 사망하는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1%, 2% 미만, 1%, 1점 몇 프로 그 정도 수준인데 그거를 그 이유는 이제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치료하는 방법은 그 소나 돼지의 허파에서 추출한 내추럴한 서펙턴트를 아기의 폐에 태어나자마자 주입을 시켜줘서 그 호흡 곤란을 막아주는 이제 그런 그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증상이 이제 성인에서도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는 이미 뭐 설펙턴트가 존재를 하니까 호흡 자체적으로 뭐 자연적으로 호흡 곤란이 오는 경우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렁에 인저리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케미칼을 들이마셔서 렁으로 이제 주입이 돼서 설펙턴트가 기존에 있는 바이올로지컬한 설펙턴트가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뭐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 인펙션 때문에
그런 동일한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치료, 그러니까 소나 돼지의 그 허파에서 추출한 약물들이 그 설페턴트가 사실은 작용을 안 하게 돼서 실제로 이 어른들이 ARDS를 겪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치료제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런 ARDS를 치료할 수 있는 목적으로 저희가 고분자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존의 바이올로지컬한 설펙턴트들은 주로 이제 리피드 기반으로 한 설펙턴트들인데요. 리피드 플러스 프로테인들인데 렁에 이제 인저리가 생기면 렁에 이제 블러드, 혈액이 들어가게 되고 블러드에 있는 프로틴들에 의해서 이 리피드들이 사실은 디액티베이션이 생기게 되는데 뭐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지만 저희가 개발한 이제 고분자를 쓰면 그 블러드 안에 있는 프로틴, 단백질에 의한 디액티베이션이 생기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른들이 이제 인저리에 의해서 RDS 증상이 생겼을 때 실제로 저희 고분자를 이용해서 치료가 가능한 것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사실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쥐 실험을 했는데 쥐의 허파에 케미칼로 인저리 된 상황을 구현을 해서 실제로 저희 고분자를 통해서 치료를 해주면 어, 어, 그 허파의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요. 허파가 그 혈액에 의해서 이 파괴되는 그러한 이펙트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렁 자체의 인플라메이션도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상용화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 미국 내에서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 상용화를 진행 중이고요. 어, 2018년 사실은 시간이 꽤 지나긴 했는데 그 진행이 좀 더디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뭐 정부 과제로 저희가 이제 독성 실험 그리고 기본적인 동물 실험까지 완성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이 분야를 연구한 지는 10년 가까이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고 논문으로도 발표된 내용이 많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프리 IND, 프리 클리니컬 그 리드 캔디데이트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이제 그 GMP 매뉴팩처링한 제형을 써서 실제로 좀 라지 애니멀 상에서 톡시컬러지와 파르마코키네틱스 스터디를 마무리를 해서 그 휴먼 그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중간 단계에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상용화 관점에서 보면 이 과정이 그 밸리 오브 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국의 이제 제약회사 등의 중에서 음, 예를 들면 이제 유한양행 같은 회사들은 실제로 렁설펙턴트 제품을 제조해서 한국 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중에서 관심 있는 회사가 계시면 그 전임상 단계 연구 같이 파트너십으로 진행을 해서 커머셜라이제이션 단계도 같이 협업 내지는 그 파트너로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그냥 서머리로 말씀드리면 폴리머가 사실은 여러 제약 제품에 그 액티브 인그리디언트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센셜한 물질로서 굉장히 필요하고 어, 액티브 인그리디언트가 정해졌다고 해도 고분자 그 익시피언트의 성능 개선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 제형의 성능을 어,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안정성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약의 예를 들면은 뭐 릴리즈 방출 속도 또는 실제로 이제 그 에피커시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실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가능하면 한국에 계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기업체 분들과 많이 협업 파트너십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정밀화학의 김하정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그 폴리나이판 PG 폴리머 내용 되게 잘 들었는데, 네. 그 폴리솔베이트 80을 실제 제약사나 아니면 CDMO사에서도 어떤 대체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실제로 좀 더 응집되는 면에서 개발해 주신 게 더 좋다고 했는데, 네. 산업계에서도 그 폴리소르베이트 80의 어떤 품질이나 성능의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미국 내 제약사에서 계신 분들과 많이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 문제점은 확실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어, 성능 문제가 크고요. 또 하나는 폴리솔베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케미컬 구조상, 화학 구조상 그 자체적인 또 안정성에 많이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약회사 분들뿐만 아니라 미국 그 정부기관인 FDA에서도 폴리솔베이트에 대한 지금 리미테이션에 대한 인식과 그거에 대한 대안에 대한 어, 문제점을 많이 에, 논의를 시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미국 내 모 대기업 제약회사분하고 말씀을 나눠본 바는 그 제약회사들끼리 있는 컨소시엄에서도 이 폴리솔베이트에 대한 주제로 몇 년 전부터 그 디스커션을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고분자 경우는 첫 번째로 성능상 훨씬 우월하고 화학적 안정성상에서도 훨씬 우월하고요. 그래서 예, 제 최소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 굉장히 프라미싱한 테크놀로지 어프로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 제약 분야는 굉장히 레귤러토리 그 컨스트레인트가 큰 분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형이 FDA에서 승인을 받으면 어, 그 안에 있는 한 가지 인그리디언트만 이렇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 인그리디언트 제형 전체에 대한 승인이기 때문에 인그리디언트를 바꾼다는 거는 사실은 임상시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컨서버티브 한 분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제약 제품들을 어, 새로운 액티브 저기 익시피언트를 가지고 바꾼다는 거는 좀 어려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굉장히 프로미싱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마지막에 이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굉장히 성능 좋은 제약 제품 중에 특히 이제 특허 만료되는 제품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네릭이나 뭐 그런 대체 제품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새로운 제품들은 사실은 제형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는 이제 사실은 좀 더 좋은 익시피언트를 첨가하는 게 사실은 모티베이션도 충분히 있고 경제적으로도 가능하고 그게 당연히 다 바람직한 어프로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타이밍상으로 이런 제품들이 지네릭스나 바이오시밀러스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개발이 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상으로 굉장히 어, 좋은 시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 혹시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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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퍼듀대학교 이제 코리아에서 실무 맡고 있는 박현민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 네, 말씀 주신 세마이 배치 PLGA 합성 기법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좀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국내 기업에서도 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주입 속도나 합성하는 모노머의 종류라던가 이 시퀀스 조절 같은 이 팩터들을 통해서 이 고분자 배치의 이 통계적인 배열 구조를 좀 조절한다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네, 물론 이제 임피리컬하게 데이터들을 많이 쌓아 올리고 계시고 노하우도 축적하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AI 기법 적용이라던가 이런 공정 예측, 뭐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지도 조금 음,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이쪽 폴리머 이제 분야의 이 도메인 연구계에서는 이 AI 융복합 연구에 대한 인식도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좀 네, 네. 인사이트를 알려주시면은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어,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이 합성 방법에 한해서는 어, 사실은 그 복잡성 측면에서 볼 때는 AI의 도움까지는 필요하지 않는 것 같다. 저희는 지금 그런 생각이고요. 이 반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입 속도에 따라서 이 통계적인 시퀀스 모노머 배열이 바뀌는데 실제로 저희가 정량적인 그 키네틱 모델을 세워서 반응을 모사를 어, 했고요. 그래서 그 레이트 그 화학적 반응을 모델링 하는 데 필요한 리액션 레이트 컨스탄트 값을 인풋으로 써서 실제로 통계적인 이 배열 구조를 계산으로서 프리딕트가 가능하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AI가 굉장히 지금 필요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이제 그 고분자의 특성, 예를 들면 분자량, 그 다음에 락타이드 글라이콜라이드 조성 비율,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포커스하고 있는 그 락타이드 글라이콜라이드 모노머 배열 특성,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마이크로 파티클 형태로 예를 들어서 제형을 만들 때 이 마이크로 파티클을 만드는 공정 자체 어떤 방법으로 마이크로 파티클을 제조를 하는지
예를 들면 뭐 이머전 방법으로 만든다든지 솔벤트 익스체인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뭐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쓴다든지 내지는 플래시 나노 프리시피테이션이라는 최근에 개발된 방법을 쓴다든지 그런 공정 어, 플러스 파티클 사이즈 그다음에 파티클을 만드는데 어떤 솔벤트를 쓰느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서 이 실제로 이 약물 방출 속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파라메터 스페이스가 너무 커서 실제로 실험적으로 어, 모든 실험을 통해서 파라메터가 실제로 약물 방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기가 어렵고요. 또 그 상관관계 자체가 그 약물 자체의 화학적 구조에 따라서 또 다 바뀌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실은 복잡한 컴플렉스한 시스템 그리고 컴플렉스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리덕셔니스트 방법을 통해서 실험을 디자인해서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상관관계를 규명하기에는 이 시스템 문제의 규모 스케일 자체가 너무 커서 어, 머신러닝 AI 방법을 써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많이는 아니지만 시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초기 단계라 모델들을 보면은 굉장히 크루드하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은 있고 AI를 통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단계고 저희도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어, 단계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분야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 고분자를 이용한 그 호흡곤란 치료도 마찬가지고 고분자의 특성이 실제로 치료 효과에 어떤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상관관계를 찾는데 어, 머신러닝 기반으로 한 기법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발표를 해주신 원영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설문조사가 있을 텐데요. 어, 그 설문조사 관련된 링크를 사용하셔서 어, 설문조사를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